700만 년 전. 이게 우리 조상일까? 같은 뼈를 두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뭐가 맞는 걸까? 7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에 살았던 한 녀석. 이름은 투마이. 현지 언어로 건기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생명의 희망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녀석이 굉장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오래된 조상일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이 이야기의 묘미입니다. 700만 년이면 상상이 안 되네.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거야? 비교를 해드릴게요. 공룡이 멸종한 게 약 6,600만 년 전이에요. 투마이는 그것보다는 훨씬 나중이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인류 역사, 이집트 피라미드? 그게 고작 4,500년 전이잖아요. 투마이는 그보다 1,500배 더 오래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만남의 순간으로 가볼까요? 때는 2001년. 프랑스의 고인류학자 미셸 브리네 교수가 이끄는 탐사팀이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으로 떠납니다. 차드 북부 주랍 사막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모래바람 쌩쌩 부는 황량한 사막인데 700만 년 전엔 완전히 달랐어요.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악어가 살고 하마가 살고 코끼리가 돌아다니던 곳이었거든요. 지금의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있는 오카방고 델타. 거기 아프리카 동물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는 곳이죠. 동물들이 우글우글한 그런 환경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사람 뼈를 찾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땅속에 묻혀있던 게 오랜 세월을 거쳐 침식되면서 지표면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거든요. 사막 환경이 오히려 발견하기엔 유리할 수 있어요. 풀이나 나무가 없으니까 화석이 눈에 잘 띄잖아요. 요는 브리네 교수팀이 2001년 7월부터 2002년 3월 사이에 이 사막 지층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굴해냅니다. 두개골 하나. 납작하게 찌그러진 상태였어요. 수백만 년 동안 땅의 압력을 받았으니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인류 역사를 통째로 흔들어버립니다. 이게 아무 뼈가 아니거든요. 이 두개골, 이름이 사헬란트로푸스 카덴시스예요. 어렵죠? 그냥 우리는 투마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투마이가 왜 중요하냐? 학계에는 원래 이스트사이드 스토리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인류의 조상은 동아프리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쪽에서만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거기서 초기 인류 화석들이 계속 발견되었거든요. 근데 투마이는 동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차드예요. 아프리카 중서부. 이게 발견되는 순간 학자들이 하게 된 거죠. 인류의 요람이 동아프리카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투마이가 왜 어쩌면 우리 조상이냐?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먼저 나이부터. 투마이는 약 680만 년에서 720만 년 전 사이에 살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뼈 자체에서 연대를 직접 측정하긴 어려웠습니다. 화산재층이 없었거든요. 화산재가 있으면 방사성 동위원소로 척척 재는데 그게 없었기에 쓴 방법이 동물 친구들 확인하기예요. 같은 지층에서 함께 발견된 동물 화석들, 코끼리, 하마, 영양 같은 것들을 이미 연대가 밝혀진 다른 지역 화석들과 비교해서 찾아낸 겁니다. 아, 이 동물들이 살던 시대가 700만 년 전이구나. 그러면 투마이도 그때 살았겠네. 이렇게 추리한 거예요. 탐정처럼요. 나중에는 더 정밀한 방법인 베릴륨 동위원소 측정으로 680에서 720만 년 전이라는 수치를 확인했어요. 그 시기가 왜 중요한 거예요? 유전자 분석으로 알아낸 건데 인류와 침팬지가 공통조상에서 갈라진 시기가 대략 600에서 700만 년 전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투마이는 딱 그 갈림길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인류 쪽으로 막 바란 쪽을 내디디려는 순간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투마이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녀석이 반은 유인원, 반은 인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학술적으로는 모자이크 진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진화가 한꺼번에 쫙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부위는 먼저 바뀌고 저 부위는 나중에 바뀌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투마이가 딱 그 꼴이에요. 원숭이에 가까운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뇌 크기입니다. 투마이의 뇌 용량은 약 360에서 380cc예요. 현대 침팬지랑 비슷하죠. 우리 인간은 평균 1400cc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마이 뇌는 우리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머리 크기로만 보면 이거 그냥 원숭이 아니야? 이런 소리 나올 만해요. 그런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람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얼굴입니다. 투마이 얼굴이 놀랍도록 평평해요. 침팬지 얼굴 생각해 보세요. 입이 쭉 앞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걸 학술적으로 전학적이라고 합니다. 턱이 앞으로 돌출된 거예요. 근데 투마이는 뇌는 침팬지만 하면서 얼굴은 오히려 현대인처럼 평평해요. 심지어 투마이보다 수백만 년 뒤에 살았던 인류 조상 화석들보다도 더 평평한 경우도 있어요. 진화가 꼭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얼굴이 평평한 게 그렇게 중요한겨? 중요하죠. 턱이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건 이빨과 턱 근육을 강력하게 쓴다는 뜻이에요. 주로 날 것을 뜯어먹거나 싸울 때 이빨을 무기로 쓴다는 거거든요. 얼굴이 평평해진다는 건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또 사람에 가까운 부분이 송곳니인데요. 이게 진짜 결정적입니다. 침팬지나 고릴라의 수컷을 보면 송곳니가 엄청 커요. 면도날처럼 날카롭고요. 왜냐? 수컷들이 서로 싸울 때 이게 무기거든요. 그리고 이 이빨이 스스로 갈리면서 항상 날카롭게 유지가 됩니다. 아래턱의 다른 이빨과 맞물려서 자동으로 연마되는 구조예요. 근데 투마이 송곳니는 달라요. 작습니다. 그리고 끝이 달아 있어요. 연마가 안 된다는 뜻이죠. 송곳니가 작아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단순한 치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빨이 무기였던 사회에서 이빨 무기가 필요 없어지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컷들이 이빨로 싸우는 대신 뭔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협력이든 역할 분담이든 아니면 다른 짝짓기 전략이든 이빨 하나가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증거, 걸음걸이 얘기예요. 이걸 알아내려면 두개골 밑바닥을 봐야 됩니다. 우리 머리뼈 아래쪽에 대공, 영어로 포레멘 맥넘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척수가 뇌로 연결되는 통로인데 쉽게 말하면 목으로 이어지는 구멍이에요. 이 구멍의 위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사족 보행 동물은 이 구멍이 뒤쪽에 있거든요. 왜냐? 네 발로 다니니까 머리가 앞으로 내밀어져 있고 척수가 뒤쪽에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구멍이 바닥 정중앙 가까이에 있어요. 왜냐? 두 발로 서 있으니까 머리가 척추 위에 수직으로 얹혀 있거든요. 머리가 위에서 꼿꼿이 서 있어야 효율적이니까요. 그런데 투마이의 대공 위치가 유인원보다 인간에 훨씬 가까운 앞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머리를 척추 위에 얹고 두 발로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700만 년 전에 뇌는 침팬지만 하면서 두 발로 걷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신기하네. 똑똑해져서 일어선 게 아니라 먼저 일어섰다는겨? 정확히 보셨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머리가 좋아지고 나서 두 발로 일어선 거 아닌가 하는데 실제로는 두 발 걷기가 먼저, 뇌 발달은 훨씬 나중이에요. 순서가 우리 상식이랑 반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브리네 교수 팀이 이거 인류 최초의 조상이다 하고 발표하자마자 반대팀이 등장해요. 밀포드 울포프 교수, 브리지트 세니 교수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 주장은 뭐냐면 그거 그냥 고릴라 조상 아니냐는 거예요. 세니 교수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암컷 고릴라 초기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울포프 교수는 또 이런 반론을 폈어요. 두개골 뒷면 항선 융기, 그러니까 목 근육 붙는 자리가 엄청 높고 강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이건 두 발로 서는 동물이 아니라 네 발로 다니면서 머리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동물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목 근육이 강하다는 건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걷는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맞는겨? 그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이 논쟁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냐?
화석이 너무 적어요. 두개골 하나, 턱 파편 몇 개, 이빨 몇 개가 전부예요. DNA 분석도 안 돼요. 700만 년이라는 시간은 DNA가 살아남기에 너무 길거든요. 그리고 두개골 자체가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어서 컴퓨터로 복원을 해야 하는데 복원하는 방법에 따라 대공 각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2022년에 반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사실 오래전에 발굴 당시 대퇴골 조각, 그러니까 허벅지뼈 일부가 발견됐었는데 연구팀이 이걸 수년 동안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해요. 아무튼 이게 뒤늦게 공개되고 분석이 되었는데 이 허벅지뼈에서 대퇴결절이라는 구조가 발견돼요. 약 5mm짜리 작은 돌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서 있을 때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인대가 연결되는 자리예요. 네 발로 걷는 동물한테는 이 구조가 없어요. 필요가 없거든요. 누가 서 있겠어요? 네 발로 걸으면서. 그러면 그걸로 결론 났겠네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반대론자 마키아렐리 교수는 또 이러거든요. 그 뼈 보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게 진짜 결절인지 아니면 화석화되면서 변형된 건지 구분이 안 된다. 학자들 싸움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투마이라는 게 우리 조상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데 맞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에요. 현재 학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인류 계통 시조 후보라고 불러요. 확정된 조상이 아니라 후보예요. 왜냐하면 이 투마이가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류와 유인원이 갈라지는 시점에 존재했다가 그냥 멸종해버린 반개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유인원과 초기 인류 후보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중에 어떤 계보가 결국 살아남아서 오늘날 우리가 된 건지 아직 완벽하게 밝혀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직 모른다는겨. 정확해요. 사실 우리 인류가 자기 조상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 투마의 이야기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투마이 이후에 등장하는 조상 후보들이 있어요. 아르디피테쿠스, 약 440만 년 전.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약 300에서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루시예요. 뇌 크기로 보면 투마이가 가장 작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가장 크게 발달해 있어요. 근데 얼굴의 평평함, 즉 지각성으로만 보면 투마이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현대인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화가 일직선으로 한꺼번에 쭉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 따로, 얼굴 따로, 이빨 따로, 걸음걸이 따로 각각 다른 속도로 다른 순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좀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진화는 효율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남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도 일단 살아남으면 그게 진화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투마이 발견이 뒤집어 버린 게 또 있어요. 사바나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었는데요. 오래된 이론인데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숲이 사라지고 초원이 생겼다. 나무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상들이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 이게 원래 설명이었어요. 근데 투마이가 살던 환경이 어디예요? 호수가 있고 숲이 있고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사바나가 아닙니다. 이미 그 환경에서 두 발 걷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족 보행이 꼭 쫓겨나서 일어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냥 편해서 두 발로 걷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숲에서도 쓸 수 있고 초원에서도 쓸 수 있고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어쨌든 투마이,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 이 녀석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첫째, 인류의 탄생은 동아프리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차드에서도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존재가 살고 있었다. 인류의 기원이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둘째, 똑똑해져서 일어선 게 아니고 뇌보다 발이 먼저 일어섰어요. 직립보행이 먼저고 뇌 발달은 훨씬 나중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서가 사실은 뒤집혀 있었어요. 셋째, 진화는 드라마틱한 순간 하나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요.
진화의 방향이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빨이 사람처럼 바뀌고 걷는 방식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뇌가 커지고 이 모든 과정이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중첩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조상이 언제부터 사람이 된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 그게 가장 솔직한 결론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순간 딱 하고 탄생한 게 아니에요. 수천만 년에 걸쳐 조금씩 이 부위 조금 저 부위 조금씩 바뀌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우리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은 이거예요. 투마이 이야기는 확정이 아니라 탐정 게임입니다. 뼈 몇 조각으로 700만 년 전을 추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학자들이 20년 넘게 싸우고 있고 아직 결론도 안 났어요. 어쩌면 앞으로 차드 사막에서 새로운 뼈가 발견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요. 골반뼈가 나오면 이족 보행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발뼈가 나오면 더 정확하죠. 자, 오늘 7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투마이가 우리에게 던져준 말은 이거예요. 나는 아직 확실히 당신 조상인지 모르겠지만 나로 인해 당신들은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됐잖아. 그게 투마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우리의 조상일까요? 아님 사라진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의 추리는 어떤 것인가요? 모든 상상이 가능한 투마이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